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4 e-tron입니다. Walking tightrope, say the lightning, like how you move. I would swim across the ocean to hold on to you. I don't know where you've been, fell right out of my head. A dream, swear you're made for me, making my heart a mess. Kisses like electricity, feel the energy. Give me vibrations, been a long time without you. Don't be blue without you. Nah, nah. Give me vibrations, heaven is all around you. Happy now that I found you. Nah, nah. Give me vibrations, give me vibrations. Nah, nah. Give me vibrations, give me vibrations. Nah, nah. Half of me was always missing. 지난번 전시장 촬영 이후에 첫 번째 모델로 Q4 e-tron 40 모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이 Q4 e-tron 아우디에서 현재 판매 중인 준중형 SUV 전기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평범한 자동차 시승기죠. 지난 11월 폭스걸과 함께 ID4 모델도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폭스바겐 ID4와 어떻게 보면 형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아우디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라인업 모델 네이밍에 e-tron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판매 라인업으로 좀 살펴보면 e-tron 55 쿼트로, 그리고 50 쿼트로, 그리고 e-tron GT,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Q4 e-tron 모델까지 이 전기차 라인업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라인업이 늘어갈 거예요. 아우디 모델도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동화, 전기차 모델로 이제 변화하는 구성이 앞으로 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Q4 e-tron 모델 자체가. 그거랑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ID4 모델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대기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라고 지난번 ID4 시승기에서 폭스걸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이 Q4 모델도 ID4가 저는 인기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Q4 모델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판매량만 봐도 그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판매량을 보면 이 Q4 e-tron이 전체 판매량의 3위에 해당할 정도로 판매량이 좀 좋게 나왔어요. 약 1900대 정도 판매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등급 차량이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제일 무난하고 차량 크기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이 아우디 Q4 e-tron 모델도 상당히 인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Q4 e-tron 모델 판매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트림이 Q4 e-tron 40이랑 프리미엄 이렇게 일단 나눠지는데, 요건 이제 옵션이죠. 여기서 이제 스포츠백 모델까지 같이 추가가 되면서 총 4개의 트림으로 현재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참고로 별개 얘기긴 한데 해외 시장에는 50 쿼트로 모델도 팔고 있어요. 50 쿼트로 모델은 모델 네이밍에 이제 쿼트로 명칭이 붙어 있다라는 건 듀얼 모터가 적용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돼서 출력면에서도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시장에는 40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빠르실 것 같아요. 이해가.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본형 모델의 가장 상급 모델입니다. Q4 e-tron 40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공식 판매 가격으로 보면 6,67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트림과 가격 차이를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위 트림과는 약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동일한 트림으로 스포츠팩으로 넘어가면 400만원 정도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00만원 정도의 옵션 차이가 좀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차이가 덜 나는 거는 아닙니다. 가격 차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ID4 모델이랑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18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좀 되죠. ID4 모델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제작이 된 모델이기는 하지만 ID4보다는 현재 Q4 e-tron 모델 자체가 저도 오늘 시승을 하면서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고급형의 느낌이 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고급형의 느낌이 가격 차이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잠시 옵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ID4보다는 현재 Q4 e-tron의 옵션 이런 인터페이스가 좀 더 낫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조금을 설명드리는 게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매 년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4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Q4 e-tron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전기차를 100% 받으실 수가 없어요. 50% 정도만 일단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조금 이제 상세하게 보면 기본형 Q4 e-tron 그리고 스포츠백 Q4 e-tron이 있는데, 스포츠백 모델만 전기차 보조금을 50%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형 Q4 e-tron 40 프리미엄 모델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없어요. 이 기본형 모델이 일단 보조금, 전기차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건 고온 주행거리랑 저온 주행거리의 차이가 좀 커서 못 받은 거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실내 외형 디자인에서 좀 차이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스포츠백 모델이 2열 공간이 조금 이렇게 루프라인이 좀 낮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현재 기본 모델보다는 실내 공간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터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인증을 진행을 했을 때 실내 공간이 조금 좁은 스포츠백 모델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스포츠백 모델만 인증을 어떻게 보면 취득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e-tron 모델 Q4 같은 경우는 스포츠백 모델만 전기차 보조금을 50%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ID4랑은 조금은 그렇죠. ID4가 장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폭스걸도 언급을 했지만 Q4 e-tron을 사전 계약하셨던 분들이 많이 취소하고 ID4로 왔어요 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크죠. 그리고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이거 근데 촬영 시점에서 알려드리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촬영을 하고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현재 위본 모터스의 재고가 딱 2대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장 색상은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혹시나 Q4 e-tron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단에 우리 매니저께 연락을 빠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고가 남아있다는 건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82kW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후륜 싱글 모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1.6kg 포스미터 SP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 수치 150kW의 출력이거든요.
지난번 시승했던 ID4랑 똑같아요. 똑같고 심지어 최고 속도랑 제로백 수치도 똑같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 최고 속도는 160k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제로백은 8.5초입니다. ID4랑 똑같죠. 기본적인 구동 방식이랑 이 배터리 스펙 자체는 동일한 구성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비, 주행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D4랑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원 주행 기준으로 보면 357km를 갈 수가 있고요. 저온 주행으로는 254km로 현재 인증이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ID4 모델과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면 고원 주행거리 기준으로 약 48km인가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공차 중량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 연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배터리 사용하고 구동 방식도 똑같고 플랫폼도 같고 옵션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된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종합적인 수치로만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나는 무조건 주행거리가 길어야 돼 라고 하시면 ID4랑 Q4 e-tron 모델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ID4가 주행거리가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48km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구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증이 그렇게 취득이 된 구성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많이 차이 나는 건가요?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충전 스펙은 지난번 ID4랑 똑같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똑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징 소켓은 DC 콤보 1 소켓을 지원을 하고요. 11kW급 완속 충전 그리고 급속은 최대 135kW급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00% 완속 충전을 할 경우에 11kW 용량이면 약 8시간 7kW는 약 1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속 충전기를 기준으로 5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약 38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기차 충전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급속 충전을 아마 많이 찾아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시면 그냥 1시간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속 충전을 사용한다는 건 거의 이제 야간에 충전기를 이제 해서 충전을 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트림 40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매트 알루미늄 그레이 인레이 그리고 발광 알루미늄 도어실 트림이 적용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모델 제가 예전에 시승했을 때 인테리어 트림 중에 계속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블랙 헤드라이닝 구성 같은 경우는 스포츠백 모델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40 그리고 40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는 이 헤드라인이 기본 사양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 구성 디자인 느낌만 보면 직접적으로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e-tron GT, RS e-tron GT였을 거예요. 그 차량이랑 이 구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e-tron 55 쿼트로랑 50 쿼트로도 시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쪽에 이제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구성이 일단 제공을 좀 해줬어요. 근데 현재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하나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아우디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구성들이 이제 몇몇 요소들이 이제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 시승했던 ID4 모델이랑 이 실내 직접적으로 이제 전체 구성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개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을 이제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맞는 취향을 이제 찾게 되실 것 같은데, 일단 ID4는 현재 이 Q4 e-tron보다는 상당히 심플한 인테리어 구성이 적용된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심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은 이제 버튼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구성은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이제 제 취향으로 넘어오면, 제가 이거 아우디 시승할 때마다 항상 그렇죠, 아우디뿐만 아니고 다른 타 브랜드 시승할 때마다 항상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터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플하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를 썩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 물리 버튼류들이 이 Q4 모델에는 좀 대거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가, 지금 Q4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별도의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물리 버튼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난번 ID4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의 모든 구성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요 하단에 터치 약간 구성까지 넣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로 좀 구성을 좀 많이 조작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쪽으로 때는 개인적으로는 Q4 모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리 버튼도 그렇지만 이 구성마다 다 이렇게 별도의 조작 패널을 마련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작감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직관적이거든요. 이 메뉴에 막 찾아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구성은 이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이 있는 게 대시보드가 조금 이제 실내 쪽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보통 요런 급 준중형급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카메라를 세팅을 하면 그래도 조금 가깝게 이제 세팅이 되거든요. 거의 이 정도의 거리면 준대형급 이상의 차량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화각이 지금 세팅이 된 거거든요. 약간 특징이 원래 내연기관 모델들이랑 비교를 하면 대시보드 여기가 정말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뭐 상대적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송풍구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좀 실내 쪽으로 좀 밀어 들어와 있어요. 요게 뭐 어떻게 보면 에어컨도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에어컨도 바람이 바로 앞에 있어서 금방 이제 실내 온도가 좀 데펴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가 국내 인증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 인증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좀 이렇게 밀어놓은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 그냥 비슷한 이 구조를 이제 좀 만들어주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55쿼트로랑 50쿼트로는 사실상 인증을 취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차량들이에요. 차량 자체도 크고 주행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그 차량들은 내연기관이랑 실내 요 구성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Q4 모델은 인증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구성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제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깊어요. 깊게 들어와 있고 요 상단 쪽이 좀 넓게 이렇게 좀 빠져나온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0.25인치 버추얼 콕핏 계기판 구성입니다. 뭐 전형적인 이제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계기판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내연기관 모델들이랑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단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작아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서는 내연기관 모델이랑은 이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이트론 55, 50 그리고 RS 이트론 GT랑 UI 구성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계기판 테마, 예전에 아우디 차량 했을 때 제가 설명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쪽에 설정란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밝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우디 버추얼 콕핏 들어가시면 클래식, 스포츠, 이트론 이렇게 3개의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클래식입니다. 요거는 스포츠고요. 요게 이트론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소비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이제 계기판 테마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단에 HUD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HUD 시스템입니다. 증강 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저도 왜 이렇게 명칭을 복잡하게 해놨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판교전 시장부터 지금 끌고 와봤는데,
약간 3D처럼 보여지게끔 이 HUD로 이제 투과를 시켜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HUD 시스템 아우디가 내연기관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정보를 되게 많이 표시를 하는데 면적이 되게 작았던 게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현재의 구성은 정보도 많이 표시하고 면적도 되게 넓게 이렇게 좀 표시해 주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여기 자체적으로 제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경로 안내를 받으면 상당히 다양한 정보로도 표시가 되는 구성을 좀 보여줍니다.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부. 도어 트림부는 특별한 구성은 없습니다. 일단 도어 레버 앞쪽에 중앙제어 락 장치를 마련을 해 줬는데 이 중앙제어 락 장치는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조수석은 지금 긴 커버로 지금 쌓여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윈도우 그리고 키즈락 버튼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성도 좋네요. 지난번 ID4가 이 윈도우 조절하는 레버가 2개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뭐야 왜 이열은 없어 라고 그때 막 당황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는 리어 버튼을 터치를 해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재 쿠퍼 같은 경우는 1열 2열 레버를 다 마련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조작해서 하는 거는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도 ID4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더블 스포크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 스포크, 예전에 A6였나요? A8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도 더블 스포크 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디자인은 조금 달라요. 여기 라인이 예전에 아마 A8이었을 거예요. 그 라인이랑 비슷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A8은 제가 아직 스티어링을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시승했던 아우디 모델들보다는 디자인이 조금 심플하게 좀 바뀌어진 특징이 있고요. 전체적인 이 림 사이즈는 그냥 이거 ID4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변수가 있는 게, 전에 제가 푸조 모델 촬영하다가 아우디 모델 또 오랜만에 시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휠이 조금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푸조 모델 시승하다가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잡았을 때 뭐 그립감이든지 이런 부분은 뭐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우디 모델들의 특징이죠. 이 림 두께는 조금 얇게 느껴지는 구성입니다. 성인 남성이 잡았을 때 좀 남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 조작 방식, 수동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레버를 제껴서 틸트와 텔레스코픽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 ID4가 제 몸 체형에 조금은 안 맞는 것 같다,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큐포 모델은 저한테 딱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 3사 차량이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체형에 맞춰서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이 구성들이. 그리고 안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패들 시프트 역할이기보다는 그렇죠, 회생제동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레인지에다 놓고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누르면 요즘 배터리 차는 게 지금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저게 가득 차 있으면 회생제동 레벨이 가장 강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최대로 줄이면 회생제동이 거의 안 들어간다, 이렇게 강도를 이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짧은 컬럼, ACC 기능을 활성화하는 이 컬럼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이게 시트가 제가 예전에 아우디 내연기관 차량들은 뭔가 이렇게 명칭이 따로 붙어 있었는데, 큐포이트로는 특별하게 명칭이 붙어 있는 구성이 아니에요. 앞좌석 전동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선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착자감은 요거는 ID4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ID4는 에르고 시트였나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약간 몸을 좀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큐포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 착자를 했을 때 착자가면 좀 편안한 편이기는 한데, 몸을 그렇다고 잡아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 몸을 좀 놔두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사이 서포트가 없어요. 지난번 ID4는 사이 서포트가 있었죠. 이게 아우디 모델들은 사이 서포트가 제공이 되려면은
조금 상급으로 넘어가셔야 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23년형으로 오면서 옵션이 어떻게 좀 분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 큐브 모델은 사이드 서포트가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시트 색상이 약간 아이보리 색상이라서 실내가가 좀 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전동 시트기는 해요. 이 앞좌석이 지금 전동 시트 구성인데 메모리 구성은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을 맞추려고 옵션을 정말 많이 조정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지난번 ID4는 특이하게 마사지 시트가 있었단 말이죠. 내가 봤을 때는 ID4의 마사지 시트 기능은 사치인데 이 참 희한해요. 옵션 구성을 정말 이 차이는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ID4에는 들어가 있고 큐포이트에는 없고, 이런 구성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지금 송풍구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별도의 이 라인을 좀 넣었는데, 여기 지금 이 조수석 같은 경우는 송풍구 라인이 상대적으로 되게 좁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마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11.6인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MMI 터치 리스폰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ID4가 12인치라고 제가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양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올림하면 12인치죠 뭐. 이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구성은 내연기관에서 사용했던 디스플레이 구성 내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적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페이스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진짜 설명 많이 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참 새롭네요. 일단 여기 드라이브 모드도 있죠. 드라이브 셀렉터 들어가면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개별 설정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줬고요. 댐핑 컨트롤 시스템은 없습니다. 큐포이트로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랑 주행, 이 반응만 이제 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조명 및 시야. 야, 이거 진짜 예전에 엄청 많이 했는데. 디지털 라이트. 여기서 이 시그니처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군요. 이건 좀 새롭게 들어왔네요. 예전에 없었는데 이거? 라이트 디자인.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여기서 이제 라이트를 별도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도 해줬군요.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일단 서라운드 뷰는 제공이 안 돼요. 지금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성은 ID4가 좋네요. ID4는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 모델은 후방 카메라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다양한 에이다스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과속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거리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정말 다양한 에이다스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줬네요. 이런 구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현재 모델 3존 에어컨 컨트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물리 버튼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물리 버튼을 통해서 온도와 시트 열선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쪽 디스플레이 판넬 하단에 어떻게 보면 이제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누르는 방식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타입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심플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터널 라인입니다. 여기 구성이 조금 특이한 디자인 구성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ID4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심플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기어 셀렉터 버튼이 없었죠. 기어 셀렉터, 기어 시프트 이쪽에도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심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구성은 그래도 센터 페시아가 일부 좀 꾸려져 있습니다. 일단 요 센터 터널 가장 앞쪽에 드라이브 셀렉트, 그리고 비상등, 그리고 ESC 오프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앙에 이제 변속기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변속기는 손가락으로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변속기 디자인은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RS e-tron GT랑 똑같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터 터널이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하단입니다. 이쪽은 이제 거의 미디어 포트 구성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USB 타입C 포트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수납판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단에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맞죠?
어쨌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오픈이 됩니다. 이게 왜 특징이라고 제가 언급을 하냐 하면 ID4는 오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개방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스크린만 이제 닫았다 오픈할 수 있는 구성이었는데, Q4 글라스 루프까지 오픈이 되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는 기본 아우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채널에 8개의 스피커, 180W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에서도 사용했던 스피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뭐 오랜만에 저도 아우디 차량을 시승을 하는 건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네요. 어쨌든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